3년간 19건을 낙찰받았는데요. 현재 아파트 23개, 상가 2개, 빌라 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딱 뭐만 했냐면요. 책 제목에 부동산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책들은 전부 다 읽었습니다. 신간은 물론 10년 전에 나온 책들까지 싹 다 읽었어요. 월급만 열심히 모아서는 내 집 한 칸 장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순간부터 읽었던 책이 다 포함해가지고 500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파트를 보러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급매가 나왔다고 보여주는 거였어요. 너무나 소름 끼쳤던 게 아파트 시세가 머릿속으로 그려지면서 그때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아파트 시세 파악하는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로 사야 하는 금액의 물건을 발견하면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책을 100권, 200권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실행과 적용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경험을 책으로 간접 경험해보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했는데 나는 못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실행했고 나는 움직이지 않았을까? 문제의 답만 찾지 마시고 프로세스를 구하려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답을 가르쳐주는 컨설팅보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 또는 유튜브 영상을 옥석을 잘 구별해서 보시길 바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부동산 공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책과 블로그, 유튜브를 통한 기초 지식 습득을 하셔야 해요. 초보일수록 다양한 책을 빠르게 훑어보고 나에게 맞는 내용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싼 부동산 강의나 컨설팅보다도 25,000원짜리 책 한 권이 훨씬 효율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서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자전거는 책으로 배울 수 없지만 부동산 투자는 책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첫 투자를 책을 보고 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읽었던 책이 이현정님의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 책입니다. 확장판도 나와서 제가 책 리뷰를 했었고 도서 이벤트로 구독자분들에게 책도 보내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부동산을 하려면 돈이 많이 없어도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이 사람만 특별해서 낸 거 아닐까? 의심을 했었는데요. 안 해본 사람한테는 돈 없이도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는다는 것은 사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책까지 나왔는데 이거 진짜 될까? 진짜 가능하니까 책이 나온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매는 시작하려고 해도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명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1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가장 컸습니다.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10에서 20%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그냥 보증금 날리고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자 이런 마인드로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고 첫 물건을 1억짜리 인천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9천만원 대출받고 1,000만원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점유자가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과 2천에 50으로 재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 내고 현금 흐름을 만들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안 해봤는데 안 된다고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한 건의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냥 몇 번 입찰하고 경매로 싸게 살기는 힘들다라고 포기하고 다시 그전처럼 살았더라면 저는 어땠을까요? 그냥 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삶밖에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요, 내 노동력으로 벌 수 있는 돈의 총량의 한계를 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돈의 총량은 쉽게 계산하실 수 있죠. 월급보다는 모을 수 있는 돈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2천만 원을 저금한다고 했을 때 40대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0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은 4억 정도입니다. 빌라는 사는 거 아니라고 하고 빌라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데요. 웬만한 사람 한 명보다 대지집은 많이 깔고 있는 서울 빌라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지집은 10평 정도 가지고 있는 빌라 하나 사두면 20년 뒤에는 4억 정도는 충분히 벌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아요. 부동산을 소유한 삶은 소유하지 않은 삶과 다르다는 것을 인생에서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기로 생각을 하셨다면 낙찰을 받아서 왜 예전부터 경매 한 사이클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낙찰부터 수익 실현까지 한 사이클 돌리는 경험은
점은 인생에서 꼭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경매는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면 일반 매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상승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비싸게 사도 괜찮습니다. 들고 있는 게 중요한 시기에는 하나라도 더 들고 있어야 유리한 거예요. 그때는 낙찰받아서 명도하고 그럴 시간에 일반 매매로 하나 더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매로 매입을 해보면 경매는 더 필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경기도에 소형 아파트를 입찰을 했었는데요. 아쉽게 정말 몇십만원 차이로 폐차를 했었어요.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했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입주 물량이 다 채워지고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실거래가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폐차를 하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부동산에서 아무리 깎아달라고 그래도 경매로 낙찰된 가격에는 살 수가 없고 그냥 일반 매매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같은 단지 매물이 나왔을 때는 놓치지 않고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싸게 받았어요. 경매는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경매로 폐찰만 해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경매로 싸게 살 수 없다고 하죠. 다 옛날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싸게 낙찰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법원에 가서 일반 매매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광경을 보면 특히 아파트는 경매로 싸게 사는 건 어렵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싸게 낙찰을 받는 건데 왜 부동산에 사는 것보다 비싸게 살까요? 저는 싸게도 낙찰을 받지만 비싸게도 낙찰을 받습니다. 고가 낙찰, 시세 파악을 잘못해서 비싸게 낙찰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고가 낙찰을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비싸게 받았을까요? 그 본질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경매는 싸게 사는 건데 왜 비싸게 받았을까요? 첫 번째, 매매가보다 실투자금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부동산에서 9천만 원에 살 수 있는 12평 소형 아파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부동산에서 사면 대출이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80%입니다. 그럼 7,200만 원을 받겠죠. 나머지 1,800만 원 내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경매로 무조건 낙찰을 받는 가격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입찰하면 무조건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9천만 원에 입찰을 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 같은 놈이 또 있다고 하면 그 인간과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난 조금 더 써서 9,100만 원을 써야 확실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경쟁 상대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가끔 꼭 낙찰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입찰가를 올렸다가 차순위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결과에 속이 쓰리기도 합니다. 근데 또 싸게만 받으려고 하다가 폐차를 하면 그게 더 속이 쓰립니다. 법원에 입찰을 많이 하게 되면 자주 보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보이면 이제 입찰가를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9,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부동산에서 9천만 원짜리를 100만 원 더 비싸게 샀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살 거면 부동산 가서 사지 왜 경매를 하는 거야? 아, 짜증나. 근데 이 물건 대출이 90%가 나왔을 때 8,100만 원 대출을 받는다면 내 돈 1,000만 원만 들어가는 거죠. 취득세, 법무비, 수리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임차인 보증금을 3,000만 원 정도 받아서 풀피로 세팅을 하면 완전 최고겠지만요. 임차인 보증금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투자금을 최소화하는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이런 투자가 아니라 그냥 서울 아파트 사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을 때 돈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소액 투자로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크고 좋은 물건으로 바꿔가는 로드맵을 그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은 미래 가치를 쫓는 사람과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부동산 경매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전세로 맞춰서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냥 월세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주변에서 경매 얼마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냐, 500만 원인데 나도 할 수 있어? 물어보시는 분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계속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동산 경매로 5억에 낙찰받고 4억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임차인 보증금 8천만 원 받으니까 투자금이 0원이죠. 그래서 스타벅스 임차인을 넣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월세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왜 찾아보지도 않는 걸까요? 그냥 일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문성과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믿고 싶지도 않고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 첫 번째, 부동산 구매 출발점은 기초 지식 습득, 책,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전반적인 흐름과 용어부터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비싼 컨설팅보다는 사례 기반의 책이 훨씬 효율적이다. 두 번째, 행동이 핵심이다. 수백 권의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적용하고 부딪히는 경험
경험이 변화를 만든다. 경매든 일반 매매든 실행 경험이 가장 큰 자산. 세 번째, 작은 성공 경험이 인생을 바꾼다. 인천빌라 투자 사례처럼 1,0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수익과 자신감을 준다. 명도, 대출 등 실전에서 마주하는 장벽은 직접 겪어보면서 극복한다. 네 번째, 싸게 사는 전략과 미래가치 보는 전략. 경매는 실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며 상황에 따라 고가 낙찰도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있다. 500만 원으로도 부동산 투자 가능하다. 중요한 건 할 수 있을까 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묻는 자세이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책을 덮고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부동산은 선택받은 사람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실행하는 사람, 부딪혀보는 사람에게만 길이 열려 있어요. 저처럼 처음엔 두려웠고 의심도 많았지만 경험을 쌓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시세가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산이 시간을 벌어주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도구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빌름이었습니다.